네, 안녕하세요. 직장인의 투자TV의 직장인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뜬금없지만 웹툰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. 제가 한 3일 전에 친구한테 웹툰을 추천받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,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 점심시간이나 출퇴근하실 때 웹툰 많이들 보시잖아요. 네, 저도 진짜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 네, 이렇게 좀 가끔은 머리 식히면서 투자해야 됩니다. 네, 웹툰이 또 머리 식히는데 최고거든요. 또 그 제가 코인 투자 채널이긴 한데 막 이런저런 거 다 올려보려고 해요. 투자 이야기에 머리 식히는 것도 포함입니다. 네, 그렇고요. 제가 그 저작권이 좀 우려가 돼서 찾아봤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10컷 이내로는 뭐 사용해도 괜찮다,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다행히 그래서 한 10컷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은 그 네이버 웹툰의 절대 검감이라는 웹툰이에요. 네, 월요일 웹툰이고요. 소설 원작입니다. 그 잘 아시는 웹툰 중에 그 나노 마신이라는 웹툰이 있으실 거예요. 그 웹툰 작가님이랑 똑같은 작가님의 소설 기반이고, 그래서 세계관이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 나노 마신이 있었던 시절로부터 900년 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나노 마신의 뭐 전설로 뭐 등장한다, 뭐 그런 떡밥이 있다, 뭐 이런 댓글도 본 것 같은데, 아무튼 네.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네, 여러 개 쓰시는지 참. 네. 그래서 주인공은 그 소운휘라는 사람입니다. 이 친구고요. 그 이 친구가 진짜 큰 세가는 아니고 그 익양소가라는 중소 중대 그 집안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요. 네. 근데 어린 시절 그 모종의 이유로 단전이 파괴됩니다. 이 무림 세계관에서 단전이 파괴된다는 의미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. 특히나 이 좀 규모 있는 세가의 아들인데 무공을 못 쓴다. 그래서 이 패급 취급받습니다. 집안에서도. 그래서 막 마을에서도 망난이라고 막 소문이 나요. 막 집에서 패급 취급하고 이러는데 뭐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. 그렇게 살아가는데 운도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어느 날 혈교라는 그 무림 세계관에서는 약간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는 혈교, 이제 정파가 있고 막 사파가 있고 혈교 뭐 천마 신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네, 근데 그 중에 혈교 애들한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. 어린 시절에. 혈교는 이제 자기 세력을 키우려다 보니까 어린애들을 막 납치해가지고 키워요. 무사로. 그런 방편에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. 이 주인공이. 그래서 혈교 애들한테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, 아니 그 납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 주인공 소운이라는 친구가 단전이 없는 거예요. 그 혈교 납치되어 가서도 열심히 하면 막 상급무사, 또 시간 좀 지나고 하면 뭐 단주, 뭐 대단주 뭐 이런 게 되거든요. 근데 얘는 거기서도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. 예, 그래서 첩자가 되게 됩니다. 왜냐? 얘는 정파 출신이거든요. 결국은 납치돼서 사라졌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정파로 돌아가서 첩자질을 하게 됩니다. 몸은 이제 혈교 소속인데 이제 행동은 정파를 위해서 막 하는 척. 이게 도망칠 수도 없는 게 혈교는 납치해 가면 어린 시절에 고라는 벌레를 먹여요. 이 고가 뭐냐? 그 이 무협지를 보면 이 고라는 벌레를 먹여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얘가 약간 까딱해서 혈교 눈에 난다? 그리고 눈 밖에 난다? 그럼 죽는 겁니다. 그냥 바로 고를 이용해서 주인공을 죽여버려요.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첩자 생활을 거의 한 10년 정도 하게 됩니다. 이 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자기도 좀 인간답게 살고 싶잖아요. 그래서 무림맹 그 정파 쪽 애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무공서적을
묘사되는 신법이라고 하죠. 그 검선비록이라는 거를 찾게 됩니다. 그래서 첫 장면부터 마침내 손에 넣었다 이러면서 이제 검선비록을 자기의 그 모든 정보와 그런 거를 이제 집약해서 찾게 됩니다. 찾았는데 이 무림맹 정파 쪽 애들하고 결탁을 해서 찾았잖아요. 근데 좀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자기 몸 안에 숨깁니다. 이 먹어서. 그래서 지금 뱃속에 있는 거죠. 뱃속에 있는 상태로 그 정파 애들하고 막 쇼부를 봐요. 자, 내가 이거 찾는 거 도와줬으니까 약속대로 내 부서진 단전 회복시켜줘. 막 이렇게. 근데 이 정파 애들이 이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애들인데 그 중에도 나쁜 애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공을 죽여버려요. 어차피 뭐 네 몸 안에 밖에 더 있겠어? 하면서 죽여버려요. 그래서 반을 썰어버리는데 이, 이 검선 비록이 뱃속에 있다 했잖아요. 이 썰리면서 검선 비록도 같이 썰립니다. 근데 이게 썰리자마자 막 그게 타오르더니 주인공을 막 감싸요. 막 파란색 불길로. 그래서 막 보면 왜 저놈 보면서 파란 불길이 솟는 게야 막 이러잖아요. 그렇게 해서 주인공은 결국 죽게 됩니다. 예, 불길과 함께. 그런데 어이쿠 이 눈을 떠보니까 이 회기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출이죠. 물을 쫙 뿌려가지고 하면서 깨어나는데 이 10년 전인 거죠. 뭐야 왜 10년 전이지? 이제 주인공도 자기가 회기를 했다는 거를 이유는 모르지만 깨닫게 되죠. 근데 좀 운이 안 좋은 게 단전이 파괴된 이후의 그 시절로. 예. 그래서 이 같이 지내던 애들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마을에 예, 약간 사이 안 좋은 맨날 티격태격하는 친구들 걔들이 막 깨워요. 너 뭐하냐 막 너 좀 이상하다 막 이러죠. 근데 주인공이 운이 또 안 좋은 게 그 회귀해서 돌아간 날이 그 혈교 애들이 자기를 납치해간 그 날인 거예요. 그래서 막 허둥지둥하면서 그 자기를 깨운 친구 쌍둥이 친구한테 그 쌍둥이들 있거든요. 똑같이 생기네. 걔네들한테 야 너희 쌍둥이들 도망가야 돼. 오늘 혈교 애들이 우리 납치하러 갈 거야 하면서 막 근데 또 걔들은 약간 어벙벙하거든요. 무슨 소리야? 이러면서 그래서 막 떠오르는 게 막 어머니 소품 챙겨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죠. 그래서 어머니 소품 챙기고 막 도망을 칩니다. 도망을 치는데 잡혀요 결국. 이게 막 숨는다고 숨는데 혈교 애들이 금전을 취하러 온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을 취하러 온 거라서 막 지답듯이 뒤져요. 막 장롱도 열어보고 막 그래서 주인공이 결국 들키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들켜서 막 어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들고 있던 검이 막 말을 해요. 막 주인공한테 더러운 손 치워라 이러면서. 이게 아마 검선 비록의 능력이겠죠. 거의 세계관의 최강으로 키워주는 능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검하고 막 대화를 해요. 그래서 막 어떡하지? 하면서 근데 검이 막 저기 누가 있네 너 찾았네 이러면서 혈교 사람이 널 곧 죽일 거야 막 이러거든요. 근데 검하고 대화하면서 막 검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과거에는 나름 첩자질 좀 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이 혈교애를 막 죽이면서 도망치려 합니다. 근데 혈교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얘들은 막 자기 이 3명이 일조로 다녀요. 그래서 한 명이 죽으니까 막 다른 한 놈이 찾아오고 또 한 명이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. 예. 근데 혈교에서 막 신문을 하죠. 너는 그냥 너 우리가 납치해 가려 했는데 우리 혈교애들 죽였으니까 안 되겠어. 너 그냥 죽어라. 하는데 이제 주인공이 또 이 과거의 기억을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저는 사실 혈교의 자손입니다. 막 이렇게 거짓말을 쳐요. 이게 웃겨요. 얘가 첩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그 처세가 보통이 아니에요. 그 처세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. 그래서 막 거짓말을 칩니다. 저는 사실 혈교의 자손이고 뭐 어쩌고 어쩌고. 너 혈교의 자손인 거 증명해봐. 이러면은 혈교의 어떤 분이 누가 뭐 저의 뭐 누구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 밑에서 뭐 일을 했던 그분의 자손이고 막 근데 또 혈교 입장에서는 얘 맞는 말만 하거든요. 뭐야 얘 진짜
맞는 말만 하네. 근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믿고 그냥 데려갑니다. 이제 그래서 약간 납치가 아닌 이제 그냥 약간 그냥 데려가는.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자기 주변에 그 있던 쌍둥이들 걔들은 이제 수갑을 채워줘서 끌려가는데 이 주인공 소은이는 그냥 막 걸어가거든요. 그래서 쌍둥이가 야 너 뭐야? 너는 왜 수갑 안 차?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묘사되고 가서 막 이제 걔들은 다 완전 하급 수련생들이거든요. 그래서 막 테스트도 받고 하는데 소은이는 계속 1등을 하는 거죠. 이제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.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잘해서 그런지 혈교 안에서 어 4대 존자라고 불리는 그 4대 천왕 같은 사람의 눈에 들게 됩니다. 이 사람은 해약천이라는 혈교에서 거의 끝판왕급의 무공을 가진 사람이고요. 그래서 막 단전도 부서져서 내공도 없는 녀석이 견디질 않나 막 이러면서 눈에 들어요. 그 주인공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을 깨웠던 같이 납치돼서 온 쌍둥이 둘하고 같이 이 사람의 눈에 들게 됩니다.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그 무협지 보면 막 이런 사람의 특징 있죠? 이런 스승들의 특징. 막 엄청 굴리고 막 던지고 막 때려 패고 막 이럽니다.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의 우중을 조금 파악하게 돼요. 이 사람의 우중이 뭐냐? 어, 결국 쌍둥이 둘하고 이 주인공 소은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애들을 대결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. 어, 그런데 문제는 그 쌍둥이 둘한테는 자기의 이제 무공을 전수해 줍니다. 이제 독자 무공을 전수해 주죠. 근데 소은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붙으라는 거예요.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싸우나요? 막 이렇게 하니까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이 주인공을 어떤 외딴 동굴로 데려갑니다. 이제 막 끌고 막 가요. 그래서 동굴에 딱 던져놓고 이런 곳에 뭐가 있지? 하면서 주인공이 이제 멀뚱멀뚱 하고 있는데 자 앞에 너희 스승님이시다 인사드려라 이러거든요.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에게도 스승님이 생기는 건가? 하면서 인사를 드려요. 막 혈교천하 막 만세 만만세 하면서 막 절하고 딱 고개를 딱 들었는데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체인 거예요. 이렇게 해골 바가지.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해약천 그 할아버지한테 아까 이분 있죠. 이 사람한테 따지죠. 아니 이 사람한테 어떻게 무공 배웁니까?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. 근데 해약천이 막 그래요. 저 땅 밑에 보이지? 이러면서 보니까 이 해골 돌아가신 분이 이 죽으면서 땅에 뭘 적어놨어요. 이제 무공에 대해서. 근데 막 군데군데 막 지워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. 근데 그걸 보고 넌 해낼 수 있을 것이다. 왜냐면 이 주인공이 과거의 기억과 막 여러 가지 기지를 통해 가지고 너무 막 잘하니까 그런 게 이제 해약촌도 신기하게 본 거죠. 그런 거를 이제 소문이 다 났고 혈교에는 한번 해봐라 하면서.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이제 주고 싸우라고 하는 거죠. 근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? 사실 이 시체가 누구냐 하면 호종대라고 그 남천칠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의 그 이전 세대에서 완전 이름을 날렸던 검객입니다. 검객. 근데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.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는데 근데 그 시절에 이 해약천이라는 사람과 이 호종대 남천칠검이 완전 맞수 경쟁 상대라서 맨날 싸워요. 막 뭐 대련처럼. 그런데 해약천이 이제 또 싸우려고 보니까 얘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해약천 입장에서는 너무 찜찜한 거죠. 이제 찝찝하고 이래가지고 제자들 한 무리한테 쌍둥이들한테는 자기 무공을 알려주고 이 주인공한테는 이 남천칠검의 무공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둘이 붙여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약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. 그래서 뭐 약간 불리한 조건을 주인공한테 줬고 이제 자기는 제자를 통해서 이김으로써 남천칠검에 대한 그런 승부욕과 찝찝함을 좀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. 무튼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서 주인공이 결국 이 사람의 무공을
배워서 싸움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. 근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난감하잖아요, 사실. 이 몇 구절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망연자실해 있는데 갑자기 이 보면 검이 하나 안겨져 있죠. 이게 이 검이 남천검인가 그런데 얘가 또 말을 걸어요, 주인공한테. 내 말이 들려? 막 이러면서. 그래서 막 대화를 합니다, 둘이서. 근데 이제 결국 이 검은 주인공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. 어떤 무공을 썼는지, 어떤 초식을 썼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바닥에 이 남천 칠검이 적으면서 죽었던 그 글귀, 그거 지워진 부분도 다 알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, 이 검을 통해서 무공을 전수받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무공을 전수받고 검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상황을 이제 해결해 가면서 성장하고 뭐 그러는 내용입니다. 네, 이까지가 한 웹툰 한 초반 15개 정도의 내용이고요. 지금은 한 80화까지 나왔더라고요. 네. 이게 웹툰이 재밌습니다. 뭐 재밌는 게 우선 검과 대화를 하는 그런 묘사들이 웃겨요. 그래서 막 싸우는 도중에 상대방의 검이 하는 얘기가 막 들리거든요. 그래서 막 상대방의 검이 막 주인을 욕해요. 자기 주인 욕하고 우리 주인이 왜 이렇게 바보냐 이러면서 저런 것도 모르고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 막 자기 검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웃겨요. 그래서 이 주인공이 또 10년 동안 간첩질을 하다 보니까 거의 처세가 만렙이에요. 이 머리 굴리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. 그거 플러스 자기 옛날 기억 플러스 그리고 이 검들이 이 자기 주인을 모셨던 세월이 굉장히 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걸 토대로 이제 거의 먼치키처럼 막 어떤 상황이든 풀어나가는 그런 게 도파민이 막 빵빵 터집니다. 예. 그런 게 있고 또 웃긴 게 아까 나왔던 이 해악천 이 사람이 거의 무슨 F 중에 F예요. 뭐 속안에 속내는 명확한 게 있지만 거의 자기 기분대로 그냥 막갑하거든요. 근데 주인공은 완전 T. 이 둘 간의 케미가 굉장히 재밌고요. 또 이 무림 세계에서는 막 전음을 쓰잖아요. 그 전음이라는 게 내공을 이용해 가지고 딱 그 사람만 들리도록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건데 막 그게 막 카톡처럼 막 묘사가 돼 가지고 막 조잘조잘 돼요. 막 그래서 안에서 막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고 또 이 결국은 이 남천 칠검이라는 사람은 혈교 사람이 아닙니다. 예, 어떻게 해학천하고 인연이 닿아서 맨날 이렇게 대련을 하고 이렇게 반 라이벌 반 친우처럼 됐는지 몰라도 결국은 이 무림의 역사적인 정파 사람이거든요. 근데 결국 어찌됐든 주인공은 혈교 사람이잖아요. 근데 혈교 사람이 막 자기 스승님 격 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막 팔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웃기고 재밌습니다. 그런 상황이 막 얼굴에 철판 깔고 행동하는 게 참 재밌죠. 그 요즘 웹툰들은 막 옛날처럼 완전 정의에 가득 차가지고 정의롭게 한치의 그런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 약간 반 좀 양아치처럼 행동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런 게 또 재밌고 예. 근데 약간 그 댓글을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 예민하진 않은데 그림체가 막 작붕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신경 쓰는 분 아니면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제가 뭐 스토리를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또 보시면서 느끼는 게 또 재밌으니까요. 네, 한번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이 웹툰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그 뜬금없는 웹툰 추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